특히 규칙이나 이성은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 없는 존재예요. 코스람 백작은 스월터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이번에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었던 건 다 네 덕분이야. 이 사건은 우리 테미스가 스월터로 확장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어. 난 네 능력을 믿어. 그러니까 괜한 빈말 같은 건 안 할 거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럼 좋은 소식 기대할게. 당신을 보내는 것보다 상사 본인이 직접 가는 게 낫겠는데요. 사실 전 당신이 이 사건을 안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모두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이면은 달라요. 가족끼리도 권력을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해치죠. 그 많은 음모와 계략에 당신이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 조금 늦은 것 같지만요. 당신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월터가 이렇게 멀리 있다고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더군다나
당신 혼자 가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럼 약속한 거예요. 돌아오면 같이 생일을 보내기로. 왜 그래요? 목소리가 무슨 일 있어요? 코스란 백작의 상속건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아봤어요. 당신이 이번에 참여했던 조정이 다 코스란 형제의 말다툼으로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오는 장례식이야말로 연기하기 좋은 최고의 무대였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대중들한테 자신을 드러내 최대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는 거죠. 아무리 성대한 의식이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뭐라고요? 스월터랑 미림씨는 시차가 7시간 정도니 이제 곧 잘 시간이겠네요. 고민거리가 너무 많으면 쉽게 잠들 수가 없죠. 일단 그런 생각들은 접어두고 조금 긴장을 풀어봐요. 모든 게 다 잘 풀릴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누워서 이야기할까요? 마침 잘 됐네요. 우리가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봐요. 누웠어요? 이제 제 시간은 모두 당신 거예요. 눈을 감아요.
저런 뻔뻔한 형님이랑은 도저히 차분히 대화를 할 수가 없군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제 동생이 헛소리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못한 새파랗게 어린아이거든요. 아, 내 정신 좀 봐. 호텔에서 막 오셨을 텐데 밖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우선 따뜻한 차라도 드시면서 몸을 좀 녹이시죠. 그런 가식 따윈 집어치워! 내 대관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서도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대관식이라. 윌리엄, 잘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군. 아버지께서는 네 대관식에서 돌아가셨어. 어쩌면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지.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제대로 말해줄까? 대관식에서 이런 불길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신의 경고가 아니겠냐는 거야. 윌리엄, 잊지 마. 저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전화... 그분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셨는지.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오늘 만남은 이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 괜찮으시다면 이 우산을 쓰세요. 우리 하스프랑 가문의 가장 귀하신 손님 중 한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오늘 같은 날 형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만나 뵙는 게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시면 제 무례함을 탓하실 거예요. 정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제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해요, 변호사님. 무슨 생각해요? 헛것을 본 건 아닐 텐데요. 안 올 건가요?
저도 그래요. 역시 전 기다리는데 소질이 없나 봐요. 서두를 것 없어요. 비렐름 도련님, 변호사님, 공장님께서 두 분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세트미시 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월터에 있는 제 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련님, 아무래도 일단 제가 어릴 때 쓰던 방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비렐름 도련님, 어르신은 거실에 계십니다. 방금 비가 많이 와서 잠깐 쉬고 싶은데요. 공작 전화 앞에서 무례를 범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여긴 하나도 안 변했네요. 마냥 예측한 게 아니라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면요. 아버지가 코스란 백작의 저택 근처에서 절 찾아낼 수 있었던 건 제가 당신을 만나러 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있었던 건 전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다 설명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와 아버지 사이의 수싸움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꿰뚫어 보고 있긴 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저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다 알면서도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더군다나 당신이 절 보고 싶어 하는데 다른 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돌아왔어요. 먼저 움직인 건 아버지예요.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도 제가 쉽게 당하진 않을 거예요. 도련님, 변호사님, 실례하겠습니다. 공작 전하께서 두 분 모두 짐 정리를 다 하고 만날 준비가 되셨는지 여쭤보십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그럼 가볼까요? 왔구나. 오랜만이네요, 변호사님. 스월터 생활은 좀 어떤가요? 변호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호텔에 미린시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 두라고 부탁해 놨었는데 말이죠. 엘버트가 없으면 답답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지금까지 변호사님을 세트미시로 초대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 두 사람을 같이 오게 하는 게 확실히 더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언제나 사려가 깊군요. 그래, 엘버트. 약혼한 뒤로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화낼 생각이니? 절 불러내려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제 표정이 조금은 나았을지도 모르죠. 네 생일날에 알아서 돌아오겠다고 했다면 내가 이런 수고를 드릴 필요도 없었겠지. 이미 들어왔으니 전에 있던 일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곧 네 생일이라는 거지. 난 다들 모임 김에 대관식을 마저 진행했으면 한다. 그동안 변호사님도 우리 수월터의 대관식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식을 끝마칠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내 마음에는 아쉬움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난 엘버트의 생일에 의식을 마저 진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특별한 날이라면 다른 이들도 내 결심을 알아줄 테고요. 코스란 백작의 상속권을 처리하면서 변호사님도 대관식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으리라 믿어요. 난 코스란 백작처럼 집안일 때문에 가문 전체가 스월터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 기억에 아버지가 하스프란 가문의 명예를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신경 쓰는 건 너란다, 엘버트. 넌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후계자야. 이건 스월터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지. 대관식을 진행하면 네 주변에서 불순한 꿍꿍이를 품은 자들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거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 아니니? 제가 원하는 거요? 전 이미 한참 전에 제 손으로 상속권을 포기했어요. 그걸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 바로 아버지시죠. 교회와 가족의 반대가 아직 남아있는데 아버지는 벌써 마음의 안식을 찾을 나이가 되신 건가요?
잠시 우리 부자가 따로 얘기할 수 있게 자리 좀 비켜줄래요? 그럴 것까지 있나요? 제 할 말은 끝났는데. 같이 가요. 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셨네요. 비렐름 형님.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아버지랑 다투시면 안 되죠. 변호사님,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게 정식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녕하세요. 전 레오나드 데렌나트 하스프랑이라고 합니다. 하스프랑 가문의 막내이자 비렐름 형님의 이복 동생이죠. 아버지께서는 이혼하신 뒤로 비렐름 형님이 19살이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절 낳으셨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쭉 타지에서 공부하시느라 그동안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그래서 변호사님이 절 모르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레오나드, 넌 여기 왜 온 거지?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비렐름 형님이랑 얘기하고 계신다는 걸 들었거든요. 다 집안일일 텐데 변호사님이 듣기엔 따분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변호사님이 성에 계시는 동안 가이드가 되어드리려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세트미시 성은 3대를 거치고 나서야 완공됐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은 모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참, 변호사님, 오늘 비는 안 맞으셨죠? 레이튼 씨가 이미 전해줬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맞아요. 정말 위이긴 했죠. 마리사, 여기 양초는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대체 몇 번을 말했지? 죄송해요, 레이튼 부인. 바로 다시 할게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레이튼 부인? 변호사님도 계시는데요. 아, 레오나드 도련님,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작은 문제니 금방 끝나겠습니다. 네, 비렐름 도련님의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이 급해지신 모양이네요. 하지만 뭐 그럴 만도 하죠.
모르고 계셨군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하스프랑 가문한테는 수치나 다름없는 일이니까요. 변호사님, 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월터가 실은 아주 특이한 나라라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이곳에서는 전설이나 소문이 칼보다도 날카로울 때가 있거든요. 이런 쪽은 비렐름 형님이 저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시겠지만요. 이 성은 그 당시 하스프랑 가문의 가주가 꾼 꿈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꿈에서 구름 위의 신이 바다 위에 있는 외딴 섬을 가리키면서 그곳을 밭이라고 하는 꿈이었대요. 그리고 자신을 거스르지만 않으면 그 섬에 사는 하스프랑 가문의 후손들을 오래도록 굽어 살펴주겠다고 약속했다네요. 꿈에서 깬 가주는 가문의 전 재산을 들여 외딴 섬에 지금의 세트미시 성을 짓고 후손들을 대대손손 이곳에서 살게 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말이었을 텐데 수대에 걸쳐서 이 일에 돈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바쳤어요. 스월터는 그런 곳이에요. 신과 엮이면 모든 게 우월해지는 곳.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음모, 심지어는 죄악까지 신이나 전설로 포장해서 숨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탐욕이나 잔혹함을 숨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격성을 무한대로 증폭시킬 수도 있으니 만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놀라게 하는 이야기의 이면에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을 뿐이죠. 앞으로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듣든 걱정 말고 저한테 물어봐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건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랑 관련이 있어요. 변호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촛불 전달식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마 저쯤일 거예요. 전통에 따라서 후계자는 손에 양초를 들고 전임 가주에게서 불을 받아 촛불을 밝힌 다음에 재단에 새로운 촛불을 바쳐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문 구성원 모두가 그 촛불로 자신의 양초에 불을 붙여서 충성을 표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의 대관식에서 불이 붙지 않는 양초가 나타났거든요. 양초라면 불이 닿자마자 타오르기 마련인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검게 그을릴 뿐 불이 붙진 않았어요. 미리 발견했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땐 이미 늦어버린 거죠. 저 양초는 왜 불이 안 붙는 겐가? 설마 선주께서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겠죠? 저 사람은 정숙하세요. 저주받은 걸지도 모르네. 신께서 저 사람이 후계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니
이런 징조로 우리한테 경고하는 걸세. 맞아요. 저주가 분명해요. 정말 소란스럽군. 촌극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조금 피곤해서 이만 돌아가서 쉬어야겠어요. 멈추거라. 다들 엘버트를 막아. 그 이후로 아버지는 비렐름 형님을 위해 못다한 대관식을 다시 열고 싶어 하셨지만 형님은 단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비렐름 형님이 미림시에 정착한 이후로 2번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일이 분명 형님한테 짙은 그림자를 남긴 거겠죠. 어쨌든 이건 가문의 수치니까요. 어머니께서 교훈으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이번 대관식은 아버지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만큼 한참 전부터 준비해 오신 거니 분명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모처럼의 기회잖아요, 변호사님. 비렐름 형님한테 아버지의 정성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많이 설득해 주세요. 여기 있었군요. 제가 우선 내려갈게요. 알겠어요. 레오나드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기분이 안 좋나요?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요. 거기라면 당신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서 와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제 비밀 아지트라고 할까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대신 제가 피하려던 건 무시무시한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비난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일상이었어요. 괜히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이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요? 이 그네를 누가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발견했을 때부터 이미 많이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한테는 삶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거리였죠. 제 방에는 여기로 통하는 숨겨진 길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질 때면 여기로 오곤 했죠. 맞아요.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빴던 건 아니에요. 전에 아버지와 방금 그 길을 통해서 여길 온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제가 이곳에서 괴로움을 벗어나듯이 아버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여기로 오신 아버지는 저와 같이 그네를 타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곳을 모두 울타리로 막아서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주변이 너무 황량해서 저 혼자 오래 있기에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전 제 아지트를 공유했는데 아버지는 이곳을 완전히 빼앗아 가신 거죠. 그리고 제가 얻은 건 다 절 위한 일이라는 말뿐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나중에야 깨닫고 보상해 주려 하죠. 그러면 모든 게 간단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이미 그네를 타면서 즐거워할 나이를 지났거든요. 그런 독선적인 호의는 족쇄일 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자규에는 관심 없다고,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까지 말해도 아버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네도 대관식도 어쩌면 이 모든 게 다 아버지는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레오나드가 당신과 단둘이 있으려고 했던 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군요. 제가 말하기 전에 레오나드가 그 일을 어떤 식으로 말해줬는지 먼저 알려줄 수 있어요? 제 예상 범위 아니었네요. 제가 대관식에 참가할 수 있게 설득해달라고 한 건 꽤 흥미롭네요. 저번에는 제가 직접 상속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 새어머니와 동생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는 없었나 보네요.
아버지가 준비한 이번 대관식에서도 또 한 번 절 위해 새로운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모양이네요. 제 상속 자격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참가하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당신한테 접근한 거고요. 어떻게든 당신에게 접근한 다음 우연을 가장해서 왜곡된 과거 이야기를 슬쩍 흘렸겠죠. 마지막으로 자기는 상황에서 빠지고 당신이 절 찾게 만든 거예요. 레오나드, 더 할 말 있나? 이게 다 네가 혼자 꾸민 일이라면 네 어머니보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군. 변호사님, 여기 계셨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혹시나 변호사님께서 비를 맞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긴 했네요. 이렇게 외진 곳을 네가 어떻게 찾은 걸까? 계속 뒤를 밟은 게 아닌 이상 처음 오면 길을 잃기 십상일 텐데 말이야. 아버지께서 두 분을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여기도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고요. 전 두 분을 의식에 초대하러 온 거예요. 코스란 백작 가문의 대관식이에요. 코스란 형제의 오랜 싸움이 불만이셨는지 직접 나서기로 하셨거든요. 용기가 대단하시네. 난 지난 막의 결말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말이야. 이번 의식에서는 코스란 가문에서 가장 덕망 높은 어른께서 최종 후계자를 정하실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도 더는 곤란하지 않으시겠죠. 상속 관련 문제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테니까요. 행동력 하나만큼은 여전히 좋으시군. 코스란 백작의 장남 뱅터슨 씨예요. 변호사님도 짐작하셨겠지만 아버지는 장자 상속제를 굳게 지지하고 계세요. 약속한 시간이 다 됐으니 지금 바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자리는 저와 레오나드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지가 직접 오실 필요는 없죠. 게다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과 영향력은 여전하니까요. 시작하려나 봐요.
네. 성인식은 대관식보다 더 번거롭죠. 그런 게 궁금한가요? 맞아요. 대신 성인식은 입장 전에 주인공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물에 몸을 씻는 과정이 있어요. 수월터는 주체가 물일 뿐이지 불로 씻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미림시의 전설과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예복으로 갈아입고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으로 걸어 올라가요. 그러고 나면 보통 현 가주가 가문의 규칙을 읽으며 가문의 젊고 새로운 일원을 향한 축복과 기대를 표현해요. 스월터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약초로 만든 에센셜 오일이에요. 스월터의 전통에서 그런 오일을 이마, 가슴, 손에 바르는 데에는 육체를 선조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의식이 끝나면 몸과 마음이 가문의 것이 되는 대신 가문도 영원히 그 사람을 지켜줄 거예요. 눈치챘겠지만 그때 불이 안 켜졌던 양초는 제 두 번째 새어머니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상황은 레오나드가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해요. 디테일의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뿐이죠. 지나친 배려가 도리어 오해를 낳은 거예요. 사실 불이 안 붙은 양초는 제게 아니었어요. 제 두 번째 새어머니가 들고 있던 양초였죠. 새어머니는 제 양초에 금속실을 섞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불이 붙어도 타오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맞아요. 새어머니가 흔적을 여기저기 남기고 다닌 탓에 저는 물론이고 아버지도 눈치를 채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하셔서 문제가 있는 양초를 몰래 바꿔두신 게 다였고요. 하지만 전 그렇게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수를 써서 문제가 있는 양초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새어머니 쪽에 가져다 뒀죠. 아버지께서는 절대 새어머니의 양초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테니까요. 한창 잔꾀에 진절머리가 났을 때라 조금은 경솔하지만 거친 방법을 쓰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는 바람에 결국 대관식은 도중에 흐지부지 됐어요. 아버지께선 크게 화를 내셨고 새어머니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라고 발뺌하셨어요. 전 상황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자리를 떴고요. 이 시간부터 저는
사자처럼 강건해질 것이며 선조의 축복이 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비수처럼 예리하게 가문의 영광을 새겨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자규를 계승했다는 기쁨에 젖어 있네요. 자기가 등에 업은 주군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는 거겠죠.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권력이든 자유든 심지어는 죽음까지 바칠 사람인데요. 약속했어요. 당신이 맡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대관식에 참가하겠다고요. 제 독단적인 선택이었긴 해도 저만 아니었다면 당신이 이런 곤란한 일을 겪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믿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노리고 준비한 미끼였으니까요. 이 일은 애초부터 당신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였죠. 제 생각을 진심으로 접은 건 아니에요. 그런 독선적인 호의가 사람을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그 안에 가두고 싶지도 않고 갇히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게다가 지금 상황이 당신 생각만큼 나쁘진 않아요. 약속하긴 했지만 제가 지난번처럼 잔재주를 안 부릴 거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 의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도련님, 변호사님, 조금 있으면 대관식이 시작됩니다. 저... 준비됐나요? 도련님, 변호사님, 번개 때문에 정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비상발전 플랜을 가동 중입니다.
금방 전기가 들어오겠지만 가서 양초를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형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대관식을 망치는데 협력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전 지금껏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요. 다 지나간 일로 절 협박하시려는 건가요? 누구나 다 아는 일로 널 위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아버지도? 나도 눈치챈 사실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하스프란 공자께서 모르셨을까? 화를 내지 않으셨던 이유는 간단해. 본인이 양초를 바꿔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가 또 대관식 현장에 나타났기 때문이야. 그것도 아버지께서 용의자라고 생각했던 장본인한테서 말이지. 형님 짓이었다고요? 당연히 내 작품이고 말고 아버지처럼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께선 그 대관식을 가장 망치고 싶어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걸 짐작조차 못하셨겠지. 하지만 그 이후론 나도 의심하기 시작하셨을 거야. 하지만 제 어머니께서 형님을 음해하려 했고 형님과는 제가 대립하는 입장이 됐으니 저희가 손을 잡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하시겠네요. 맞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만큼 우리를 더 엄중히 감시하실 거야. 이럴 땐 허를 찔러야 승산이 있는 법이지. 잠깐만요. 두 분 다 이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우리에게 성공 이외의 선택지는 없어. 사소한 일은 아니니 돌아가서 신중히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러도록 해. 하지만 마냥 기다려주진 못해. 어떤 선택을 하든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순 없어요. 게다가 스월터 사람들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는 전문가고 하스프란 가문 사람이라면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나죠.
서두를 것 없어요. 당신 긴장돼서 그런가요? 지금 같은 때 이 순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이만하는 게 어때요? 이왕 모든 걸 내던지려는 미치광이가 되기로 한 이상 조금 더 제대로 해보자고요. 특히 규칙이나 이성은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 없는 존재예요. 자, 욕실로 가요. 성인식도 제 과거의 일부라 궁금하다고 했었잖아요.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기엔 역시 생동감이 부족하죠. 한참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당신에게 그 부분의 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당신을 그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네. 세트미 시성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천둥번개를 수도 없이 겪어왔는데 이렇게 쉽게 정전될 리가 없죠. 원래는 어두워졌을 때 몰래 데려올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더 큰 서프라이즈를 안겨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놀리는 게 아니라 답례예요. 예전엔 대관식을 의미 없는 허례허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망칠 수 있었죠. 그땐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통제하고 제 길은 제가 정한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라면 기꺼이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에서 걸어갈 순간순간에 제 모든 권한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당신의 대답을 들려줄래요? 당신 그러면 2단계는 같이 해볼래요? 일방적으로 몸을 바치기보다는 서로에게 속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비가 오려나 보네요. 이제 우리 정말 한 배를 탔네요. 여보세요? 아직 바쁜가요? 아, 별건 아니고 그냥 혹시 오늘 밤에 음? 일은 거의 다 끝났다고요? 그럼 야근을 안 한다면 퇴근하고 만나는 건 어때요? 음? 계획부터 들어보고 마음을 정하겠다고요? 알려주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뻔할 것 같아서요. 우선 스월터 레스토랑에 갈 거예요. 정통적이면서 입에 잘 맞을 거예요. 벌써 마음이 기운 것 같지만 계속 갈게요. 그리고 미림시에 와 있는 스월터의 유명 오케스트라를 보러 갈 거예요.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가장 앞자리를 구했는데 계속 듣고 싶나요? 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더 알려달라고요? 어디 보자. 스월터에는 어떤 의식이든 끝나면 폭죽을 터트리는 전통이 있는데 그날 이걸 빠뜨렸더군요. 이걸 만회해서 모든 게 완벽해질 수 있도록 며칠간 준비했어요. 기대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즐거웠으니까요. 그럼 퇴근할 때 데리러 갈게요. 네, 알겠어요. 조심해서 갈게요. 이따 봐요.